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언제 행복한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즐거운지 잘 알고 계시죠? 누군가에게 베풀 때, 손주에게 뭐 용돈을 줄 때, 맛난 거 먹을 때, 이런 것들은 행복을 다 아는데 내 몸이 언제 행복하고 내 몸이 언제 즐거운지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내 몸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만끽을 잘 못한다고나 해야 될까요? 알면은 쉽잖아요. 알면은 이럴 때 좋아, 저럴 때 좋아,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말도 잘 못하거니와 정작은 내 몸이 언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우리들일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죠? 더더욱 그런 말을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아요. 오늘 사례를 주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 몰래 즐기는 불안한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불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불안한 즐거움이래요.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왜 상처가 나서 딱쟁이가 앉았을 때 아프면서도 고기를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시원한 감, 그러면서 좀 느끼는 그런 거라 할까요? 어쨌거나 남편과 함께 즐겨야 되는데 혼자서 즐기다 보니까 불안한 모습이 있나 봐요.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요새 남편이 기력이 떨어지는지 그저 세상 편한지 누우면 코부터 골고 손도 안 잡아주네요. 예전에는 끊임없이 스킨십으로 늘 가슴 설레게 하고 사랑을 해주더니만 나이가 들면서 살을 맞대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래도 이 부분은 다행이지 않아요? 각방 쓰지 않는 것만 해도, 그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나이 들어 성관계를 하면 기가 빠지고 오래 못 산다고 하면서 이 부부관계는 매일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몸을 어찌나 아끼는지 밤에 체력 소모를 1도 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무리하지는 않지만 산에도 가고 체육공원에서 살살 자기 관리는 잘 한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내 몸이 사랑을 찾고 있어서 옆에서 아무리 꼼지락거리며 자극을 해도 꿈쩍을 안 하니 밤마다 혼자 애달아 한답니다. 남자들만 성욕구가 있다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성욕구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크게 티도 못 내고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젊었어도 내가 이런 성을 원해, 이렇게 즐기기를 원해, 이렇게 여자 아내가 말하는 거는 약간 금기시 되어 있는, 그렇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어요. 특히 남편, 어디서 이런 걸 알았지? 뭐 이럴까 봐. 사실은 내 성에 대해서 내가 즐거운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좋아라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함께 즐기고 싶은데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소리를 못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중이에요. 제 나이는 이제 62세, 남편은 66세입니다. 아직 건강한 나이시죠. 물론 젊은 청년들처럼 열정이 넘치는 나이는 아니지만 사랑을 멈추어야 되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아직 성적으로 건강해야 될 나이 아닌가요? 그럼요. 성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아직은 건강할 나이죠. 옛날에는 60 넘으면 노인이라 했지만 요즘은 청년이잖아요. 노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건강하고 젊고 멋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겼을 때 그때 진짜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례자처럼 정말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60 넘어서 성적으로 아직 욕구가 있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상황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고개를 숙여버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하다가도 제가 남편을 옆에 두고 뒤척이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지만 어떠한 손만 잡고 자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이 있는데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여성의 자위 도구를 광고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저도 모르게 즐겨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욕구를 해소하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광고인데도 그걸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죠. 광고만큼 효과가 있을까? 정말 좋을까? 궁금도 했고 그러다 결국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자위도구 우리가 성기구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이 쉬워졌잖아요.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달을 하면 굉장히 꽁꽁 남이 볼까봐 굉장히 포장도 여러 겹해서 그 내용을 감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 성을 노출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에도 자유롭고 물론 파트너와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음으로 자꾸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래 감춰놓고 이제 성기구를 구입해서 몰래 감춰놨어요. 몰래 감춘다라는 것도 누가 보면 안 되는 도구인가 봐요. 우리가 다른 집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사는 도구는 잘 보이게끔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기구는 감춰놔야 되나 봐요. 네, 몰래 감춰놓고 낮에 남편이 없을 때 혼자 사용도 하고 샤워할 때도 사용하면서 남편 없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밤에 사랑을 안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나 봐요.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편이 알까봐 불안하기도 하면서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 밤에 남편과 잘 때도 생각나면 혼자 즐기고 싶은데 남편이 깰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불안한 즐김을 합니다. 밤에 남편을 등지고 즐기는데 남편은 저희 행동을 알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할까요? 이런 저희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들키기 전에 말해야 되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나이에 무슨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밥 같이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하실 수도 있죠. 그게 뭐라고? 살아오면서 내내 했던 일들인데 그거 이 나이에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안 해도 좋잖아. 물론 그래요. 주변에 보면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각방 쓰시는 분도 있고요. 각방 쓴다고 부부관계가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코골이 때문에 아니면 뒤척거림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각방을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니기도 하고요. 그냥 또 손만 잡고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손만 잡고 자도 괜찮은 나이인데
저런 걸 뭘 밝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례를 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갱년기를 맞이해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이제 적어지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사실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 변화를 먼저 느끼니까 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이분처럼 아직도 사랑하고 싶고 설레이고 이런 마음이 든다 하잖아요.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은.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성의 성욕구,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은 성욕구가 크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여성은 무성애자, 특히 노인 여성은 무성애자, 성욕구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계셔요. 근데 똑같거든요. 여성의 성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60대 넘어서 이 성욕구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도 당신이 이렇게 도구까지, 성기구까지 사서 자위행위를 하는 이 자체가 정말 나만 이상할까? 우리는 옆집하고 성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편과 어떤 관계를 가졌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지극히 비밀스럽게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나의 이런 것들이 이상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다 그냥 그러고 잘 사는데 나만 이상하게 성욕구가 커서 이런 모습인가? 이상한가? 우리는 비교를 해볼 수 없으니까 스스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겠죠. 근데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또 믿어져요. 갱년기를 지나면 자연히 우리 중년 여성들의 성적 욕구가 변화를 가져오지요. 말하자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밝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보통은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소가 되는데 그 반대의 현상,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이제 이상할까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어떤 질 분비물이 줄어들고 또는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게 되죠. 아프니까. 그리고 남편은 또 아픔을 느끼는 상황을 내가 느끼니까 안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거죠. 상대가 아픈 거를 못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또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런 우리가 갱년기가 오고 어떤 호르몬이 변화가 오고 신체적 변화가 올 때 이럴 때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또 높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안 돼. 나 늙었어. 뭐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점점점 진짜 노화가 빨리 올 수도 있겠죠. 더 빨리. 그렇지만 관리,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이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충족시켜 갈 것인가? 그때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옆에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얘기했지만 우리 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그냥 그래 늙어서 그래 라고 지나가 버리면서 그냥 나머지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삶을 좀 더 질 좋게, 좀 더 행복하게, 물론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젊어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건강적으로도 되게 좋아진다 하잖아요. 뭐 걷기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밤에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만큼 또 건강에 좋은 점도 없다 하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보통은 성적 욕구가 좀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 개인의 건강 상태, 굉장히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신체적 건강이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든가 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 네.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보면 되겠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맨날 싸우는 집과 맨날 애정 표현을 하는 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성적 욕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소한다고,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노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말했듯이 내 파트너와의 관계, 내 개인적인 건강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성적 욕구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도 가고 트레킹도 하고 뭐 다른 여타의 신체를 위한 운동들도 많이 하잖아요. 덜 늙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거죠. 그 노화를 늦추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더 빨리빨리 감소되는 것보다 천천히 감소하게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부부 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꼭 직접적인 성관계 말고도 애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계속 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들, 건강 요소들은 많아지기도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내 파트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는 정말 좋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또한 서로의 부족분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파트너께서는 저 남편분께서는 사실 그냥 기가 빠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뭐 이런 말로 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회피를 하는 동안 아내는 자기 욕구를 마음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한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자위라고 또 생각하면 남성들만 자위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성들도 자위를 한다는 거죠. 뭐 샤워할 때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성기를 만지면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위가 나쁜 건 아니죠. 남편과 같이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도 자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정말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부족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어떤 내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스스로 자위를 한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신문하고 우먼나이즈라는 곳에서 여성의 자위 실태를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이제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자위를 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조사한 대상자가 2,402명이었는데 그중에 97%가 다 자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고 있는 건데 여성의 자위는 사회적으로도 뭐 할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고 더군다나 여성들이 어디 가서 나 이렇게 자위를 해라고 표출시키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사에 의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20대에서 50대까지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조사는 50대까지 했지만 60대 여성은 그럼 자위를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70대는 안 할까요? 하죠. 단지 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빠진 거지 안 하는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옛날부터 여성의 자유를 좀 제약시했잖아요. 뭐 여성이 성에 대해 표현하는 이 자체를 이미 금기시했고 제약시했고, 그걸 드러내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문화 때문에 여성의 성은 언제나 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성은 혼자만 만끽하고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즐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기, 지금은 제가 성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식기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지금도 다 쓰고는 있어요. 생식기도 쓰고 성기라고도 써요. 근데 생식기라는 표현은 사실 여성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 기능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생식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 출산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더라. 여기서 바로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남편과 함께 자고 나면 즐겁더라. 그래서 성이라는 게 사실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다 가진 게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나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기라고도 불리운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행복을 어디에서 느끼냐고, 즐거움을 어디서 느끼냐고, 외부적인 것에 우리는 즐거움을, 마음의 즐거움을 많이 가지지만 사실 내 몸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크게 안 해봤을 거라는 거죠. 왜? 사회 문화가 내 몸에 대한 어떤 성적 욕구를 드러내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 내 몸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몸도 뭔가에 자극이 있을 때 행복해하고 있더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내 성기를 만졌더니 기분이 좋아요. 물론 남편이, 파트너가 자극을 해줬을 때 충분히 기쁠 수 있고 행복해요. 그 기쁨을 다시 재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이용한 자위를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좋지만 또 진동이나 뭐 이런 거를 더 자극적으로 해주는 어떤 성기구, 말하자면 섹스토이라는 거, 장난감, 이제 우리가 성기구, 성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김새도 예쁘고 뭐 크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의 성기구가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이용해서 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참고 감추었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해소를 해주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할 때, 행복해지고 싶을 때, 즐기고 싶을 때 즐길 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남성 중심. 근데 남자는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는 뭐 어디 가서 이게 용담처럼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이 자꾸 이제 음으로 가고 또, 순결 또는 뭐 정조 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통념에 맞춰서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단속하면서 살았죠. 항상 남편에 맞췄죠. 파트너에 맞췄고요. 그죠?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남편이 원할 때, 그럴 때 맞춰주는 대상으로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 몸도 즐거워하고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 사례를 주신 분하고 같아요. 내 몸이 원하고 있어요. 그죠? 원할 때는 우리 또 충족을 시켜줘야죠. 그걸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엔 참았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막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요즘 참
자유 이렇게 뭐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의 여유. 예, 그래서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겼다는 거일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남편 이제 한번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성이 그 왕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갱년기 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건조증, 통증 등등을 유발하면서 또 우울감도 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굉장히 드러나죠. 그래서 막 건드리지 마. 엄마 지금 힘들어. 갱년기인가 봐. 이렇게 하면 또 다 인정도 해줬어요. 아, 그런가 봐.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 엄마 편안하게 해줘야 돼. 뭐 등등. 여성분의 갱년기는 굉장히 드러나 있고 인정하고, 그리고 심하면 호르몬 제제를 또 우리가 섭취해서 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서 어떤 경중을 좀 가볍게 해나가는 이런 방법도 쓰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성은 갱년기가 없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여성은 갱년기가 오고 남성은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영원히 왕성하게 방출되면서 언제나 건강할까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여성이 갱년기가 있듯이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더 드러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갱년기, 남자가 무슨 갱년기야 이러면서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 대부분은 남성들은 여성만큼 갱년기 장애를 겪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내 남편도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건 신체적 변화예요. 자연스러운. 근데 이런 변화를 늦춰갈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변화를 좀 더 빨리 오게 하는 원인들이 또 있겠죠. 뭐 음주나 흡연. 근데 음주, 흡연도 사실 남성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일단 상실감이 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만한 대우를 받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일단 사회적인 상실감이 우선으로 오죠. 그 사회적 상실감이 내 몸의 변화도 일으키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잃어가는,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했던 그 가치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신이 무력감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더 빨리 또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존할 수 있고요. 술에 의존하고 그냥 뭐 계획 없이 출근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었다면, 예,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시간이다 보니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성인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고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 늙은이 아니야. 나 늙지 않아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건강 챙기면서 나가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인데, 우리 지금 이 남편분이 아마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발기가 잘 안 되고 발기의 지속성이 오래되지 않고, 근데 과거의 나에 비해서 과거에 나는 참 아내를 기쁘게 해줬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아내가 불만을 가질까 봐. 그래서 스스로 회피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거 매일매일 하면 기가 빨려서 안 돼. 그리고 많이 하면은 일찍 죽잖아. 옛날에 그 임금들 봐. 많은 옆에 비를 많이 두다 보니까 다 단명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안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우리 남편분이 아내를 충분히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남성 갱년기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10개를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가진단을 해볼 거거든요. 첫 번째,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 아내가 아무리 야한 속옷을 입고 있어도 하고 싶지가 않아. 무서워. 뭐 이렇게 성적 욕구가 감소했다. 그 다음에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막 굳세게 튼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뭐 기력. 예, 나이 들면 기력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힘이 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뭔가 오래 하지를 못한다. 조금만 가면 힘들어 라고 쉬워지는 그런 좀 지구력이 떨어졌다. 이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줄었다. 우리가 골다공이나 이런 거 있으면 키가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아무도 구멍이 뻥뻥 생겨서 내려앉나 봐요. 그래서 키가 좀 유독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슬프거나 불안감이 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불안함, 그리고 우울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 뭘 해도 재미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왜 사나 싶어요.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운동을 할 때 민첩성이 떨어진다. 이거 진짜 뭐 하다가 툭 떨어질 때도 있고 뭘 잡았는데 근력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빨리빨리. 특히 운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순발력이 떨어져서 뭐 가고 서고를 제때제때 잘못한 이거 민첩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저녁만 먹고 나면 바로 졸립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시죠. 그래 밥만 먹으면 졸립다. 아마 TV도 보고 대화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졸음이 먼저 온다. 이럴 때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확연히 좀 표가 날 거예요. 뭘 할 때도 빨리빨리가 안 되고 느려지는 것. 이게 이제 능률도 떨어지고 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 말하자면 착착착 계획적으로 딱딱딱 해 나가던 게 뭔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와서 뭘 했는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저게 뭐 눈에 보이면 또 저기 가서 뭘 한다든가 능률 없이 내려놓고 막 이럴 때 그때 내가 갱년기인가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1, 2번은 만약에 두 개가 다 적용됐다. 말하자면 성적 욕구가 없다. 그 다음 발기가 잘 안 된다. 단단하지 않다. 이럴 때는 확실히 갱년기 증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10번까지 7개 중에서는 거기에 한 몇 개가 부합되면 나도 남성 갱년기인가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심만 하고 끝내나요? 이런 갱년기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면 없애야죠. 그냥 더 내 몸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디게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죠. 이런 갱년기 증상이 그냥 있다고 나 갱년기인가 봐 이러고 그냥 있다면 남성들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도 높다. 이 갱년기 증세를 그냥 방심하고 뒀을 때 그때 근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
우리가 운동 안 하면 근육량도 떨어지는데 근육량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거 우리 대상포진, 여자만 많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을 또 경험하지 않으려면 내가 갱년기야라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운동도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갱년기를 잘 넘기는 방법이 파트너와의 성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직접적인 어떤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애무도 하고 사랑하는 스킨십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그게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돈 안 들고 바로 옆에 있는 파트너와 언제나 사랑을 나누는 이 방법이 갱년기를 늦추는 또는 갱년기를 극복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년이야, 늙었나 봐. 포기해버리면 그냥 노인이 되죠. 근데 그거 아니고 내가 나 청춘이야. 이렇게 내 입으로 청춘을 내뱉으면서 청춘 때 했던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진짜 청춘이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례자의 남편분도 지금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함께 손잡고 운동하고 청춘이야. 청춘을 외치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성관계를 하면 기가 빠진다. 기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하면 기가 살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못하니까 그걸 아내에게 초라한 모습이라 그러죠. 고개 숙인 남편. 이 소리 듣는 게 싫어서 내가 먼저 거절하고 먼저 핑계를 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생활을 더 멋있게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죠.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외로울 거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늙어가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영걸어지는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익어가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갱년기가 있다. 남편분이 지금 아까 우리가 10개 테스트 중에 한 몇 개가 나랑 맞네 라고 했다면 물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됐다. 그러면 또 호르몬에 관한 전문가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건 또 이제 우리 비뇨기과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더 건강하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법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내분이 이제 잘못된 정보는 사실 기가 빨려서 오래 못 산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분이 성기구 사용,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드라마 세일즈, 무슨 세일즈였지? 정숙한 세일즈. 그 드라마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성기구 파는 거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함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걸 사용해 보니까 되게 삶의 질이 좋아지고 괜히 남편에게 불만 이런 걸 가졌던 것을 오히려 성기구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 당당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 드라마거든요.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게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성기구 사용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일본 같은 데는 되게 자연스럽게 또 사용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기구 판매하는 게 옛날에는 길에 뭐 막 이렇게 차에 숨겨놓고 팔고 했지만 요즘은 좀 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매장을 이제 확장해서 건강하게 오픈시켜서 파는 이런 매장들도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꼭이 뭐 꼭 사용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 정도는 아시고 또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뭐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거든요. 노인이 뭘 사용해? 나이 들어서 그러시기도 하지만 내 삶에 기쁨을 주고 서로 부부간에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소통하면서 나가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성기구 사용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이것도 어떤 기계 뭐 외부에 있는 뭐 이물질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용할 때는 항상 청결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예, 뭐 소독도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일단 함부로 방치했다가 사용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하다 보면 너무 여기 의존해서 또 사용하다 보면 성기능에 오히려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우리가 항상 적당히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 건강에 맞게끔 예, 내가 체력이 되어지지 않은데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잘 지키신다면 뭐 가끔씩 부부간에 소통하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남편이 알까 두렵고 남편 몰래 하는 게 몰래 하면서 혼자 즐기는 게 또 미안하고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사례자분의 마음은 사실 이해는 되지만 소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한 즐김을 가지고 남편이 알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일단 우린 누구하고 대화해요? 늙어가면서 나이 들면서 남편밖에 더 있나요? 남편 파트너에게 내 몸이 이걸 원해 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서로 우리 그 성감대를 서로 얘기하면서 좋은 것을 자극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남은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만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고 얘기했을 때 들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가 어디서 이런 거 알았어? 이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들어주고 그렇구나. 들어줄 때 그 관계는 더 상승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현재 상태 좀 살펴보시고 뭐 같이 상담, 예,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보고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파트너잖아요. 남편이 있다는 건 행복하고 또 함께 손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좋은 일들만 많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지내시는데 더 행복한 일들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